성형수술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냉찜질, 온찜질 어떤 게 맞는 건지 안녕하세요.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M입니다. 코 성형 종류와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1편으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던 콘텐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성형수술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미리 준비해야 될 아이템들, 성형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서 먼저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수술이든 간에 거의 비슷합니다. 수술 시작 직후부터 하루, 이틀, 3일차 그래서 관리의 포인트는 이 3일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는 출혈이 최대한 안 될 수 있게 피를 응고시켜주는 게 포인트고요. 3일 후부터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종합 비타민. 수술 전에 어떤 병원에서는 체력 관리해야 되니까 비타민 먹으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육체 피로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을 딱 돌려서 성분표를 봤는데 비타민 E가 있다.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E 자체가 혈액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피가 빨리빨리 순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수술 때 지혈도 잘 안 되고요. 피가 많이 나게 되면 그만큼 붓기와 멍이 심해집니다. 같은 맥락으로 혈액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보조식품 오메가3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그런 보조식품도 먹으면 안 되고, 아스피린을 생각보다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스피린 역시 피를 멈추는 지혈작용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최소 일주일, 길면 2주까지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미리 사두면 좋은 아이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바로 가글입니다. 눈 수술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코 수술하신 분들은 양치질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을 조금만 크게 벌려도 아직 여기가 당기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치를 개운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치는 간단히 하시고 가글을 자주 해주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아이템 바로 이 빨대입니다. 코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 피바지라고 하죠. 주먹만한 손뭉치를 코 아래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입술 위에 가까이 이만큼. 손뭉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묻고요. 물 마실 때도 솜이 물에 젖어서 닿게 되는데 이 손뭉치가 적게 되면 상처에 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 마실 때도 이 빨대를 이용해서, 가글을 할 때도 이 빨대를 이용해서 하면 이 코에 달려있는 손뭉치가 젖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빨대 한 5개, 많으면 10개 정도. 근데 이게 슈퍼에서 팔면 이만큼 뭉치로 팔기 때문에 슈퍼에서 사지 마시고요. 주변에 친한 친구가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 자주 가는 커피숍 지인분이 있다 하면 이런 빨대 한 10개 정도만 챙겨서 달라고 하면 충분히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템, 바로 클렌징 티슈입니다. 이거는 정말 성형수술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 세수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샤워도 며칠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은 찝찝해서 정말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클렌징 티슈. 10매, 30매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50매 혹은 100매짜리 넉넉하게 사셔서 얼굴도 찝찝할 때마다 닦으시고 몸도 찝찝할 때마다 닦아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둬야 될 아이템, 바로 드라이 샴푸입니다. 머리 감는 것만큼 그렇게 드라이 샴푸가 개운하지는 않아요. 성형수술 후 며칠 동안 세수, 샤워
머리 감기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 샴푸가 있다 하신다면 긴급처치용으로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칠밥법으로 병원은 가야 되는데 며칠 동안 머리는 못 감아서 막 냄새나고 이럴까봐 걱정되시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좋고요. 나는 정말 친한 집 근처에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머리 감는 것만 뭐 3,000원, 5,000원 내고 부탁하시면 충분히 개운하게 감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술 직후의 포인트는 최대한 덜 붓게 하는 거. 그래야 붓기를 빼는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처음에 출발은 같아요. 근데 관리를 잘해서 이만큼 부은 사람과 그냥 무방비로 방치해서 이만큼 부은 사람 빠지는데 속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금방 빠질 거고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술 직후부터 3일째까지는 최대한 멍과 붓기가 안 올라오게 관리를 하는 거.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냉찜질입니다. 아마 수술하신 병원에서 이렇게 아이스팩을 챙겨주실 거예요. 이 아이스팩을 수술 직후부터 3일째까지 수시로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속에서는 3일째까지 계속 출혈이 있어요. 혈액을 차갑게 해주면 피가 쉽게 나지 않고 빨리 멈추게 됩니다. 이만큼 부을 게 이만큼 붓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잘 때 누워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손 이렇게 베었을 때도 심장보다 위로 높게 들고 있으면 피가 덜 나고 심장보다 상처를 아래쪽에 놓고 있으면 피가 다시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형수술을 한 부위가 심장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출혈이 적게 됩니다. 그래야 덜 부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잘 때 어떤 방법을 쓰냐, 여분의 이불과 베개를 돌돌 말아서 45도로 거의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상태로 잠을 자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피곤하시니까 그냥 아예 일자로 누워서 주무시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날 훨씬 많이 부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앉아서 자는 게 무리다. 그래도 높은 베개를 쓰셔서 심장보다는 상처 부위가 높게 있도록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3일 후가 지나서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 뭉쳐져 있는 혈전들을 잘 풀어줘야 붓기와 멍이 빨리빨리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온찜질을 하시면 돼요. 이 아이스팩을 재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다가 터져서 전자레인지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럴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일반 그냥 위생 봉투에 수건이에요. 수건에 지금은 전 마른 수건을 넣어놨지만 수건에 물을 흠뻑 적신 다음에 짜주시고요. 이렇게 위생 봉투 안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정말 뜨끈뜨끈한 핫팩이 완성이 됩니다. 얘로 수술한 부위, 뭐 눈이면 눈, 코면 코 이렇게 잘 마사지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아요. 수술 3일 전에 아직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인데 붓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온찜질을 했다. 대형 참사가 생깁니다. 그나마 잘 멎어가고 있던 피가 다시 뻥 뚫리면서 콸콸콸 안쪽에서 붓기가 이만큼 생길 수가 있어요. 온찜질은 꼭 정점을 찍은 후부터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 바로 샤워, 따뜻한 물로 하는 샤워겠죠? 그리고 가벼운 운동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다시 신경을 써야겠죠. 요즘 인터넷을 찾다 보면 뭐 붓기 뺀 약 이렇게 검색하면 터무니없이 비싸요. 뭐 4만원, 5만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약들의 주성분이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입니다. 브로멜린이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파인애플에 있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 자체가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부종, 혈전 이런 게 사실 다 단백질이 응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을 쉽게 분해를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브로멜린 성분, 네이버 그냥 검색창에 브로멜라인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저렴한 약들 굉장히 많아요. 한 5,000원에서 한 3만원 미만, 2만원대까지 다양한 브로멜라인 성분의 약들이, 약은 아니죠, 보조식품이죠, 영양제들이 있기 때문에 챙겨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구비해 두면 좋은 연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베노플러스 겔. 제가 영상이 몇 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번이나 소개를 해드렸던, 저는 전혀 어디 회사냐, 유유제약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예전에 제가 시술할 때 아니면 성형수술하고 나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이 베노플러스 겔 자체가 멍과 붓기, 타박상 이런 걸 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연고거든요. 하지만 이 연고 역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3일차 이전했을 경우 다시 멍과 붓기가 엄청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 3, 4일이 지난 후 멍과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연고가 이 연고예요. 더마틱스 울트라라는 연고인데 흉터 재생, 흉터 완화 연고입니다. 코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개방형, 즉 밖에서 흉터가 보이는 절개를 하셔서 수술을 하셨을 거예요. 코 아래쪽에 빨간색 흉터가 남으신 분들은 이 더마틱스 울트라 혹은 이 연고 외에도 여러가지 흉터 재생, 흉터 완화 연고가 있거든요. 꾸준히 발라주시면 붉은기 제거와 흉터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성형수술 전에 하면 안 되는 것들, 성형수술을 위해서 사둬야 될 준비물, 그리고 성형수술 후 관리 방법까지 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형수술은 하면 자기 만족이 되고 얻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겠죠. 응?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음 성형시술 편에는 어떤 거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필러 종류와 유지기간, 어떤 필러를 어느 부분에 맞아야 되나요? 혹은 보톡스, 국산이 좋나요? 외국산이 좋나요? 아니면 흉터치료, 풀악셀이 있는데 풀악셀도 종류가 되게 많던데 뭘 해야 될까요?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래 댓글창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시면 의견 잘 수렴해서 다음 성형시술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